2020년의 CES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올해의 CES가 남긴 수많은 뒷이야기들, 그중 그저 스쳐 지나가 버린 듯한 소니의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과거의 자동차 업계를 관통하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엔진이라는 단어였죠. 엔진 기술은 해당 기업이 자동차 기업인 이유를 대변해주는 것이자 다른 후발주자들이 섣불리 이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일종의 진입장벽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동차 시장에 다음과 같은 이름이 등장하며 상황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요. 내연기관이 모터로 대체되면서 거대했던 진입장벽은 허물어져 가고 이제 모두가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지금 기성 자동차 기업이 아닌 가전기업 소니도 얼마 전 막을 내린 CES에서 그들의 손으로 만든 완성차를 세상에 공개했는데요. I believe the next megatrend will be mobility. We gave a shape to our vision. One of our new offerings for in-car entertainment is 360 reality audio, for you to truly enjoy an immersive audio experience. It also comes with an intuitive human mass interface with a wide screen that displays the vehicle seamlessly integrate with the cloud and continually update its capabilities. And this prototype is built on a newly designed EV platform, allowing for future applications. We will continue to pursue the Vision S initiative, focusing on safety, entertainment, and adaptability. CES에서 등장한 소니의 전기차를 두고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죠. 그리고 누군가는 이것이 의례적으로 CES에 등장하고 나는 수많은 소비, 컨셉 단계의 제품들 중 하나로 분석했습니다. 물론 양상과는 아직 거리가 있는 제품이라는 점에는 동감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박람회에 선보이고 끝내버릴 그런 성격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바로 다음과 같은 점들 때문이죠. 우선 인포테인먼트와 관련해 소니의 음향과 디스플레이 관련 경쟁력을 곧바로 이 전장 사업에서의 경쟁력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무리가 있지만 현재 이 전장 관련 음향, 디스플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업체들도 미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한 개발 단계 정도에 와 있기 때문에 앞서도 이야기 나눈 것처럼 그 어떤 기업이든 아직은 출발선에서 그다지 멀지 않는 지점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전장 시장은 패권을 논하기엔 너무 이른 시기이고 소니에게는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있죠. 두 번째는 자율주행인데 사람의 경우는 두 개의 눈으로 지형 지물을 감지하는 데 반해 자율주행차는 이 수십 개의 이미지 센서를 통해 지형 지물을 파악하죠. 따라서 앞으로 이 이미지 센서 시장은 현재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파른 양적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센서 시장의 현재 최강자가 누가 뭐래도 바로 이 소니가 되겠죠. 자율주행차가 지형 지물을 파악하는 방식 중 바로 이 이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파보다 파장이 짧은 광펄스를 사용하는 라이다는 전파를 사용하는 레이더에 비해 비교적 짧은 유효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작은 물체들까지 정밀한 파악이 가능해 자율주행차가 도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또한 무엇보다 이 라이다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부품들 중 가장 비싼 부품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에 향후 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미래를 가늠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가 되겠는데요. 이제 업계는 이 라이다를 대체하는 솔루션을 제안하거나 라이다의 가격을 유의미한 수준까지 낮추는 방향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이번에 등장한 소니 전기차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지점에 놓여 있는데요. 이 앞부분의 방향을 향해 가는 기업들은 앞서 이야기 나눈 이 레이더와 소나를 활용해 라이다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자율주행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죠. 이 방향을 택한 기업 중 하나가 바로 현 세대의 전기자동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결국 대체되는 방식으로 표준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소니는 이번 CES를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바로 이 고정형 라이다 시스템을 내놓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미지 센서 기술과 압도적인 생산 캐파는 이번 CES에서 제시한 소니의 비전이 꽤나 설득력 있는 이야기임을 방증하죠. 앞으로 도래하게 될 완전 자율차 시장에 소니가 이 라이다 시스템을 비롯한 핵심 부품들을 조달하는 부품 공급자의 위치를 넘어 실제로 완성차 시장까지 뛰어들게 될지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가 되겠는데 이것을 단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 중 하나로 해석하는 의견이 대다수인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소니가 그리고 있는 비전이 완성차 시장까지 닿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던져봅니다. 우선 단순히 소니가 자율주행차 시대에 이미지 센서나 디스플레이, 오디오 등을 납품하는 부품 공급사로 남을 생각이었다면 CES에서 홍보 효과를 염두에 두더라도 완성차를 선보이지 않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행여나 향후 그들의 고객이 될 기성의 완성차 업체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인데요. 소니와 비슷한 핵심 역량을 보유한 삼성이 완성차 시장에 대한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가 그 배경에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다음 부분인데, 과거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통한 경영 정상화가 전 CEO인 히라이 가즈오에게 주어진 숙제였다면 바통을 물려받은 현재의 요시다 케니치로 CEO가 해결해야 할 숙제는 명확합니다. 바로 이제 소니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죠. 물론 완성차 시장에 진입하기 이전에 핵심 부품 공급사로 이 거래선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소니의 입장에서는 다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지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가장 유력한 해답이 이미 그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근 몇 년간 가장 과감한 시도일지도 모를 소니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최적의 시기도 마침내 찾아왔죠.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저는 이 이야기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요시다 케니치로 시대의 소니는 이 엄청난 도전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번 CES를 장식한 수많은 이야기들 중 그것이 가진 의미에 비해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나 꼽아봤는데요. 만약 소니가 완성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한다면 물론 그것은 그것대로 의미가 있는 일일 것이고, 부품 공급자로서 소니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들, 하이닉스와 삼성과 같은 기업들에게는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 소니의 역학관계 속에 더 많은 기회들을 노려볼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가 단순히 소니라는 일본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할까 합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소니, 그리고 이제 더욱 가열차질 IT 시장의 경쟁 속에서 피어날 이야기들, 가데소울에서 계속해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